저희가 오늘 제목을 7월 달에 네. 엄청나게 온다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렇죠. 큰 거 오죠. 네, 큰 거 온다. 근데 7월 달에 이게 진짜 큰 거 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러게 하려고 그냥 저희가 제목만 그렇게 쓴 건지 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 세제 개편 어떻게 좋아지죠? 기사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작년 12월 22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을 준용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위해서 4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다주택자 규제를 풀겠다.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현재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취득세 중과는 법 개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누는데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자만 일반 과세가 되고 2주택자부터 8%라는 높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이 되고 3주택 이상이 되면은 12%라는 말도 안 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규제 지역이 많이 풀렸잖아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1주택자와 2주택자까지는 일반 과세 되는데 3주택자부터 8%, 12%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거래를 차단하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논의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취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만 8%네요. 2주택이. 2주택,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은 중과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네. 갖고 계신 분이 네. 조금 여유가 자금이 생겨서 뭔가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 8% 내야 되니까. 그러면 네. 조정 대상 구역이 지금 어디죠? 강남 3구와 용산구 4개 구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강남 3구 용산은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렵죠. 네. 취득세 때 어려운 게 아니고 8% 취득세 내고 들어갈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강남 3구가 지금 그래도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살아나는 거는 거의 1주택자 위주로 거래된다고 봐야겠네요. 실수요자. 네, 실수요자 위주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여기에 다주택자가 몰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도 지금 안 그래도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가격을 선도하면서 빠르게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속도감이 붙을 수 있죠. 제가 시작 단계에서 네. 100억에서 300억짜리를 사시는 분들은 금리가 높을 때는 이제 부담돼서 안 샀는데 이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니까 낮아지기 전에 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냐면 낮아지면 또 금액이 올라가니까. 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취득세 중과 이거를 보고서 8%니까 포기 이게 아니고 8%이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사는 물건들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주택자에 파는 물건은 이게 취득세가 완화되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왜냐면 실수요자 위주로 다주택자들이 못 사잖아요. 못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사게 돼. 물론 임대사업자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85% 85% 받으니까. 근데 네.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물건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다주택자들은. 근데 이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 그런 다주택자가 이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매물들을 좀 분명히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매매니까 1년 안에 팔고 2년 안에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겼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와 입주권이 똑같은데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2년 미만은 60%라는 엄청난 세율을 단일 세율로 매겨버렸는데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국회 통과가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하고 똑같이 되고 있지 않고 개선 방향 자체가 어떻게 잡혔냐면 일단은 1년 이상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1년 미만만 투자할 때 45% 단일 세율로 매기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LTV 상한을 좀 풀어서 30% 요거는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풀린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두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를 풀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수요자 규제에서 일단은 규제 지역은 지금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는 다 풀었고요. 두 번째가 실거주 요건과 전매 제한 규제를 풀었는데 이 전매 제한은 풀렸고요. 실거주도 이제 법 통과를 못 하고 있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실거주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LTV 풀었는데 실제로 LTV를 풀어봐야
DSR을 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도 너무 아실 거예요. 경제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DSR을 풀겠다, 검토하겠다, 요거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언제쯤 풀리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 푼다는 건데 재건축이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답부 상태에 있었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제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이 돼서 요거는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제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지방의 미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혜택 또는 이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들이 기막고 있는 것인지 신규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사업자들한테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혜택 자체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형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인센티브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이 혜택이 네, 좀 지방 쪽으로 좀 약간 살리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지방이. 예,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래 죄송합니다. 이 정부나 또는 이 국회 같은 경우는 네, 그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정치적 논리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손 놓고 있어요. 일단은 지방에 집이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미분양이 되면 기존 집도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안 쓰죠. 내 집이 떨어졌는데 그거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 내 이자만 내야 되고 또 전세도 떨어지고 그럼 누가 돈을 써요? 못 쓰죠.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다 죽는 거잖아. 제가 이게 뉴스 보면은 서울 아파트 외지인 구매 들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외지인 구매.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 서울로 사러 와요. 자기네 지역은 안 사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율 양극화다. 수도권은 80%인데 지방은 64%예요. 그 지방은 입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최다다. 월세가 엄청 뛰는 것도 이것도 서울 얘기고. 청약 시장이 양극화다. 서울은 경쟁률이 82대 1. 지방은 뭐죠? 미달. 미달.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지방 아예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 그리고 소상공인 위해서 연말까지 임대료 20% 인하한다. LH가. 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 25% 인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경기가 돌아가게끔 살려줘야지. 근데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의 해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의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 인식을 바꾼 거에 비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변화가 너무 늦고 혜택이 너무나 적습니다. 의무가 많아요. 그 의무만 쌓여 있으니까. 10년 보유. 예, 예.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그러니까 있고. 지금 당장 지방 미분양이 문제인데. 그 대부분 아파트인데 그죠?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해줘야 되고. 해줘야죠. 그다음에 지방 특히 미분양 아파트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감면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하게끔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의 아파트들 이제 건설자들이 잘못 지은 아파트까지 거래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방 물건 중에서도 우량의 물건, 양질의 물건. 뭐 양질의 물건이나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임대사업자가 지방 미분양들을 사서 없애줌으로써 이게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지방의 부동산이 그래도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두 채 가지고 한 채를 빨리 팔아서 이걸로 이제 이자 갖고 대출 갖고 나머지 부분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금융권의 PF 부실도 막을 수 있고 연계적으로 해서 전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매입할 필요도 없거든요. 세금 들여서 한다는 건 국민들도 말도 안 동의하지 돼. 않잖아요. 아니 지금 빨리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무정부가 무국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을 왜 해? 할 것도 아니면서 이 나오고 국회의원을 네. 서울에서 너무 많이 뽑아요. 지방에서 많이 뽑아야 돼.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왜 서울만 지금 이렇게 살게끔 만들고 지방 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지방 소상공인들 어떡하라고? 서울의 소상공인 힘든 것보다 지방 소상공인 더 힘들거든요. 전세 자금 그거 해주신 건 되게 고마운데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런 미분양이나 뭐 이런 거 지방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가 봤을 때 한 10만 명 돌아가셨어요 벌써. 빨리 이 막힌 거 좀 뚫어주세요. 뚫어주셔가지고 그분들 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방 분들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음. 많아요.